오늘 주제는 뭔가요?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 중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 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마스모토 씨의 아들 23살 예. 문철 씨 이렇게 좀 나왔어요. 아직 확인된 거는 전혀 없고요. 없고요. 우리 정부 입장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그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고 우리 언론들의 추측 보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아일보가 맨 처음에 어떤 소식통한테 전해 들었다면서 추측 보도를 했고 그러자 문화일보가 뭔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마스모토 교코라는 일본인이 있었는데 1977년에 북한에 납치됐던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 보도를 따라서 내놓았고 일본 언론들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들썩이고 있고 그렇죠. 마스모토 교코라는 이 사람은 1977년에 도토리의 요나고시에서 집에 있다가 저 뜨개질 교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런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 길로 북한으로 납치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람 9명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납북 일본인 자녀 얘기가 뜬금없이 소문으로 돌기 시작한 겁니까? 이번에 북한 당국이 유난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리 정부가 거의 데려올 뻔했는데 북한 당국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은 데려갔습니다. 외교전에서 말하자면 진 거예요? 우리 정부가 졌다고 봐야죠. 이 책임을 사실 지금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추측이 나온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나왔을까? 그리고 예. 적극적으로 나왔을까? 혹시 거기에 고위 권력층의 자녀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도저히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의 자녀가 있는 거는 아닐까? 이 추측이 또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지들이 북한한테 외교전에서 져가지고 탈북 청소년들을 놓치니까 괜히 일본 정치권에 민감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슬슬 거론하면서 힘을 보태달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도 있죠. 사실 일본에서는 이 납북 일본인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왜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를 해갔을까?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북한은 남한에서 납치한 어부들, 그다음에 일본에서 데려간 북송 제일교포들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간첩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일본어와 일본 사정을 가르칠 일본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데려갔다라는 게 나름대로 확인된 건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단순히 교육용 강사가 필요했다기보다는 몰래 납치해간 일본인은 북한에 숨겨두고 그 사람의 일본인 신분을 위장해서 간첩으로 일본에 내보내고 일본에서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던 것이죠. 딱 잡아떼는 거죠. 우린 데려간 적이 없다. 납치라니 무슨 말이냐 했는데 결국 나중에 2002년이죠. 2002년에 고이치미 총리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고백을 하죠. 12건에 17명 데려갔었는데 라고 데려갔어요. 범죄 사실을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정확하게 일본이 파악한 건 17명인데 북한이 주장한 건 그러고 보니까 13명입니다. 그러면서 8명은 죽었다. 5명은 일본에 데려가서 좀 잠깐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래서 고이치미 총리가 직접 데려옵니다. 예. 그랬는데 돌려보내지 않죠. 그렇죠. 예, 딱 잡아떼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약속을 왜 어기느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해도 탈북자가 간신히 남한에 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북한에 데려오려면 그 정권이 무사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그리고 겁니다. 이거는 또 납치로 데려갔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납치당한 사람을 보낼 수가 있나요? 일본 정권으로서는 북한한테 꼭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예. 지금도 우리 일본의 강경 우파들은 이 납북 일본인을 핑계로 자위대를 더 강하게 무장시켜야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바로 한반도에 침투해가지고 납치됐던 일본인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문제는 또 북한에 그들의 가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 5명은 일본으로 데려왔는데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데 지금 그중에 1명이 이번에 있다. 이렇게 추측 보도가 나오는 거죠. 북송 제일동포에 납북 일본이네. 참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이 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일본의 졸렬한 이중성과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59년부터 일본 제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는 북송 사업을 시작했어요. 1984년까지 8만에서 9만 명의 일본 제일동포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납치가 아니고 자진해서 갔다고 돼 있는 거죠.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제일동포와 결혼한 일본인 배우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면 1,50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 일본은 이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아요. 예. 그들과 결혼한, 그러니까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은 일본 국민으로 치지도 않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이중성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진 다음에 사회를 재건하려다 보니까 제일동포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 잠재적인 불순분자들이죠.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들 가난하니까 복지 비용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아하. 아주 귀찮은 존재인 거죠. 이걸 털어버리고 싶은데 한국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죠. 예. 반면에 북한은 전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을 제일동포로 메꾸려고 그러는 거죠. 조총련을 이용해서 이제 제일동포들을 북송하기 시작합니다. 제일동포 중에 우리에게 오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일본은 제일동포들을 확 내쫓고 싶었고 예. 북한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싶었고 네. 이렇게 해서 양쪽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뭔지 모르고 간 사람도 예, 있고 뭐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속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렇죠. 그걸 감추고자 북송 제일교포의 배우자인 일본인 가족 문제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납치된 10몇 명만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북한에 갈 생각을 하느냐. 아무리 반강제라고 해도. 몇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런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방과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해방됐으니까 다들 돌아와라 제일동포들. 예. 가산을 정리해갖고 한국으로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됐고 예. 김일성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포를 이해했어요. 공포는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처럼 남쪽에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일본으로 도망간 게 많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때문에 도망간 사람만 해도 4만에서 맞아요. 5만 명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남한에 대한 두려움을 김일성은 간파를 하고 제일동포들에게 학교 지을 돈을 지원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간 다음에 북한으로 끌고 갈 작전을 짠 거죠. 예. 그래서 제일동포들이 많이 속아서 갔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뉴스 따라가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